안녕하세요.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기본 알파벳 익히는 프리K 단계부터 시작해서 해리포터 이상의 미국의 어려운 넌픽션이나 미국 뉴스를 들어도 잘 알 수 있을 정도의 리딩과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리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개요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영역에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그걸 통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포플 아카데미에 들어왔을 때 영어 노출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프리K나 K 단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프리K 단계에 들어왔을 때, K 단계에 들어왔을 때 미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 음원을 많이 듣고 영어에 귀가 열렸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처음 프리K에 입학하고 K 단계에 입학하고 학생이 입학했을 때 내가 들은 걸 어떤 글자라는 것, 그러니까 대표 문자를 익히기 전에라도 많이 들었으면 글자 매칭이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듣지 않은 친구들은 글자 매칭을 하고 그 음을 익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 단계를 극복하고 학생이 대표 문자를 인지하고 단어의 첫 알파벳을 보고 그 단어를 읽어가고 문장을 읽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읽기를 유창하게 점점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아이들이 레벨, 미국의 1학년 레벨 정도 되는 1점대, 그리고 렉사일의 비하를 탈출하는 그 구간에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리딩이 시작되는 거죠.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거나 선생님 가이드를 받으시면서 나도 빨리 리딩을 하고 싶고 우리 아이도 리딩을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사실 한글 떼기를 한 아이들과 한글 떼기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이 책을 보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영어에서도 대표 원가를 인지하고 파니스를 어느 정도 알아서 책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을 때의 아이와 그냥 듣고 따라 읽는 단계의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리딩 레벨로 한 1.5 이상, 1.6이나 1.7 그리고 BR을 좀 탈출한 0 정도의 단계부터 스스로 읽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단계에서 시작하는 책들은 대부분 리더스나 픽처북 라인의 한 300워드 카운트, 200, 300워드 카운트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에서 300워드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학생들이 천천히 매일매일 2권의 루틴을 갖고 읽어갑니다. 그럼 꾸준히 읽게 되면 보통 이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몰입해서 독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기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한 300에서 500워드 카운트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점대 후반에 300에서 500 카운트 책이 있고요. 2점대 초반에도 이 워드 카운트대의 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점대 초반에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 아이들이 점점 읽어가면서 사실 추천도서 목록으로만 읽어가도 뭐 200도 읽었다가 400도 읽었다가 하면서 책의 두께를 못 느끼고 읽어가는 거죠. 이 단계에서 책의 두께를 못 느끼고 읽어가는데 여기에서 굳이 어머니께서 야 워드 카운트 어저께는 200 읽었으니까 오늘은 500 읽어봐 라고 숫자로 부담을 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은 단계 어떻게 보면 읽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학부모님께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나의 부담을 아이의 부담으로 전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좀 요 정도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를 계속 아이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아이한테 어떤 이뤄야 될 목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좀 가깝게 오는 단계가 어디냐면요. 얼리 챕터북입니다. 얼리 챕터북을 넘어갈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너도 빨리 챕터북을 읽어야지. 너도 빨리 네이트 더 그레이트를 읽어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도 빨리 열심히 해서 저걸 읽을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거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부담을 느끼도록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가 뭔가 워드 카운트를 가이드하고 리딩 레벨을 가이드해 드리는 건 우리 아이가 현 상태에서 이 정도의 레벨을 읽고 있고 이 정도의 분량을 소화할 수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 가이드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잘 못 읽으면 '아 내가 좀 무리한 부분에 독서를 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의미지 아이한테 부담을 주시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2점대 초반에서는 그냥 사이사이 책을 끼워서 읽어가는 정도로 어느 날은 200도 읽었다가 400도 읽었다가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거기 꽂혀 있는 책,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뭔가 바구니라던가 책장에 한 장을 거기 책을 섞어 놓고 한꺼번에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 도서가 나온 거예요. 추천 도서를 한 권에 아이가 읽어야 되는 레벨이 좀 섞여 있으면서 거기 미션 책도 있고 단계 책도 있고 복습 책도 있고 하면서 좀 오늘은 복습 책을 읽어서 좀 쉽게 읽어가는 반면 미션 책을 읽은 날은 좀 어려워서 뭐 2번 읽을 걸 3번 읽는다던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리딩을 진행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끔 아이한테 계속 부담을 주시고 숫자로 딱딱 떨어져서 얘기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인지도가 좋잖아요. 그리고 눈치도 빠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걸 해야 되고 저건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행동들이 아이한테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런 게 공부에 제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2점대 초반에서 한 500카운트 정도까지 읽어갔다고 하면 그게 보통 2.2에서 2.3 정도까지 500카운트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500에서 좀 넘어가는 책들이 나오죠. 그런데 2점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워드 카운트 늘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점대에 막상 들어와서 아이의 레벨, SR 레벨도 2점대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읽는 IRL이 1점대 후반, 1.8이나 1.9 정도 오게 되면 사실 이제 2점대 초반, 2.0에서 2.5 정도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럼 2.0에서 2.5 정도의 책을 읽을 때 2단계에서 미션 책은 워드 카운트가 많은 책이고요. 레벨이 조금 높은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점대 초반에서 만약에 2.2의 책을 읽으면서 2.9의 책을 똑같은 500카운트의 책을 주더라도 여기는 아이가 느끼는 그 폭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걷기 시작하는 아이한테 갑자기 100m 정도에 뛰어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그 뛰는 것 자체가 미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시작하고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조금만 간극을 높여도 아이한테는 상당히 어렵죠. 제가 가끔 선생님들께 가이드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점대 초반 아이들이 1500카운트를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 3.0 정도를 읽는 친구들이 4점 넘는 챕터북을 읽는 것과 같다. 1년 사이에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는 조금 더 천천히 간격을 좀 조금씩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벨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 아이들은 워드 카운트에 크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가 오늘 2권을 읽고 또 내일 2권을 읽으면서 점점점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점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워드 카운트가 뭐 1500, 2000까지 넓혀가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2점대 초반에 얼리 챕터 북이 같이 껴들어갑니다. 이게 미션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추천도서 목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도서 목록 위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실 3점대 초반에 리더스를 읽으면서 2점대 초반에 얼리 챕터북을 읽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읽다 보면 얼리 챕터북 시리즈들이 이제 재밌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리더스는 글의 양, 워드 카운트가 적은 대신에 스토리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책에 재미를 붙이는 게 한글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책도 너무 글의 양이 없을 경우에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가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실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건 스토리의 재미를 느껴가고 뭔가 호기심을 느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문고판으로 들어가면서 책에 몰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매우 재밌는 책을 줘야 되는 거죠. 예, 얼리 챕터북에서 챕터북을 들어갈 때는 사실 아이의 흥미도를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글의 양, 워드 카운트가 확 늘어나야 될 텐데 재미가 없으면 그거 읽는 게 고역이겠죠. 그래서 2점대 후반에서 얼리 챕터북 읽어가면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시리즈류의 책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뭐 4점대 초반까지도 시작해서 여기 챕터북 시리즈들이 정말 재밌죠. 예, 매직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도 4천부터 시작해서 거의 만에 육박하는 워드 카운트를 갖고 있고, 이런 이유가 처음에는 배경을 파악하고 그다음 그 안에 캐릭터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문장의 구조, 뭐 작가의 워드 초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느라고 힘들지만 한 5권, 6권 읽어가면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고 등장인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글의 구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워드 카운트를 늘리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한글책도 사실은 아이들이 글의 양을 늘려가려면 이렇게 시리즈류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그 그래픽 노블이 또 들어가 있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만화책도 글의 양을, 책의 볼륨을 높여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실제로 미국 도서관에서 온 리스트를 보면 이 레벨대의 그래픽 노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리 챕터북에서 챕터북을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이드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여기서 아이의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를 갖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2점대에서 3점대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 제가 계속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점대부터 시작해서 2점대, 3점대, 3점대에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구간까지 무난히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점대에서 무난히 책을 읽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말 많은 시리즈를 읽어야 될 때입니다. 3점대에서 4점대 넘어가면서 정말 다양한 그 시리즈의 뭐 10권짜리, 뭐 20권짜리 시리즈의 챕터북도 읽게 되고, 또 거기에서 뭐 3-4권짜리 챕터북도 읽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정말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많이 읽는 시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최소한 3학년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도달하도록 목표를 잡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통 요즘 아이들은 빠르면 2학년 때도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3학년에서 4학년 가는 시기, 3, 4학년에 아이들이 좀 1차 사춘기라고 할까요? 이런 이제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몸은 피곤하고 잠은 많아지고 그리고 좀 자아를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멍 때리는 이런 시기가 오죠. 그런데 여기서 긴 글밥은, 글의 양, 워드 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책들은 사실 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챕터북을 많이 읽어놓은 친구들은 책의 재미도 있고 또 읽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시기와 챕터북을 읽어야 되는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친구들은 여기 레벨에서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춰서 그 레벨 때까지의 책을 읽고, SR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야 뭐 4점대 이렇게까지 오르는 친구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는 수학 공부에 몰입하느라, 수학 공부를 너무 하느라 영어 독서 시간이 없어서 이 레벨대에 멈추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레벨대를 넘어가면 이제 5점대부터는 뭐 지식 독서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긴 책을 읽어가고 노블을 읽어가고, 그러면서 노블이라고 해서 꼭 누베리 수상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누베리 수상작 중에서 성인이 보는 누베리 수상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마약이라던가 아니면 그 내용 자체가 초등 연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학원에서 쓰는 교재들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저는 좀 가급적 아이들한테 일찍 보여주는 게, 저는 영화만큼이나 책에서 읽은 내용도 아이들한테 문화적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런 책은 좀 뒤에 보여주시고, 그 레벨대에서 사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모험이나 아니면 역사를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한 소설,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리즈들이.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레벨까지 쭉 읽어가면 사실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패턴으로 올라와서 거의 레벨이 미국의 8학년, 9학년, 8, 9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넥사일도 1000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 3, 4년이 걸리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어렸을 때 영어 음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음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노출이 이제 아이 때부터 엄마가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한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음원을 듣는 데만 음원을 익히고 뭔가 음가를 익히는 데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출발 선상이 같은 K라고 해도 아웃풋의 차이가 있는 거고 내가 어렸을 때 음원을 좀 체계적으로 들었고 우리 아이가 영어 음원을 곧잘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독서를 해서 영어 레벨을 올리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챕터북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재밌어서 책을 더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독서를 하고 또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뭐 챕터북을 넘어가고 시리즈를 가면서 워드 카운트를 늘릴 때 아이가 정독을 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준다던가 여러 가지 디테일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해리포터까지 읽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레벨과 워드 카운트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늘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뭔가 레벨에 우리 아이의 점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저 책을 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초 리더스부터 시작해서 해리포터까지 어떤 순으로 읽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요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